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 나는 퍼스트 레이디로 있는 동안 어머니를 대신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비일비재했다. 어머니는 양지 무료 진료소를 세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정성을 쏟았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길에서 마주친 풍경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약을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 그들의 표정에는 삶에 대한 의욕이 없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살림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는 게 암담할 수밖에 없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던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나는 그 충격으로 체질이 바뀌면서 한동안 몸 때문에 고생을 했다. 한여름에도 재채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쉽게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아프니 매사 의욕이 없었다. 한 번은 열이 심하게 올라 며칠 동안 혹독한 고통을 겪었는데 심하게 앓고 나니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 나는 열심히 무료 진료소를 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간호사들을 도우며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살면서 가장 큰 걱정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아플 때 걱정 없이 약을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짐을 드는 거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병원 한번 못 가고 약 한번 못 써봤어요. 한 할머니의 눈물겨운 호소는 내 가슴에 푸른 멍이 들게 했다. 살림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병원의 문턱이 높았다. 하루빨리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의료보험 문제에 관한 문제는 끝없는 논란이 거듭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소수의 의료보험조합이 결성되어 시범사업 정도로 실시되었을 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1976년 12월 성결교 서울신학대학 건물에 야간병원을 열었다. 의사들과 대학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곳은 노인의 경우 무료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인에게는 실비만 받았다. 혼혈본부도 처음 개설했다. 이곳은 1979년 새마을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1987년까지 이곳을 다녀간 사람은 연인은 430만 명에 이르렀다. 무료 진료를 수가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다. 소아마비 청소년 해관도 개관해 꾸준하게 의약품을 보냈다. 아버지는 밤에 가끔 야간 무료 진료소에 들려서 진료 현장을 둘러보셨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의료복지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심사숙고 끝에 의료보험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다는 결정을 내리셨다. 국민소득이 1,000불도 안 되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너무 이런 것 아니냐는 경제학자 등 여러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아버지는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셨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자면 시기상조일 수 있었으나 좀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였다. 1976년 드디어 기존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을 개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가입 성격의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였다.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는 국민 복지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고 복지 정책에 거대한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나라의 지원을 받아 한국나병연구원을 설립하였고 경로병원 설립도 추진하였다.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은 선진국들도 감탄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는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첫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퍼스트 레이디로 있는 동안 내가 공을 들이고 열과 성을 다한 일이었으므로 내게도 큰 보람이었다.